자, 2019년도 출제되었던 연대 원주대 문제죠. 미래 기출입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고요.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단원이 조금 변화됐기 때문에 문제들이 좀 평이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신 기초적인 과정들을 꼼꼼하게 해석해 주셔야 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일단 지시문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요. 지시문 가는 좌표평면의 부등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부등식의 경계선의 윗부분과 경계선의 아랫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직선들의 영역에 관련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경계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equal 0이라고 말한다면 이 경계선의 부등식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 특별한 점 하나를 대입하여 그 부등식이 예를 들어서 성립한다면 바로 이 부등식에 해당하고 만약 집어넣는데 성립하지 않는다면 반대쪽의 영역이 설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부등식의 영역을 이용하여 어떤 수학적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가게 크기를 재는 단위인 도는 원주를 360 등분한다. 그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단위를 정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라디언이다. 라디언이라는 말은요, 실제적인 개념적으로는 반지름 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비율로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라디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학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연순의 반 학생이 이웃돕기 상금 마련을 위하여 초콜릿 560개, 비스켓 600개를 구입하여 A, B 두 종류의 봉지에 넣어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A 봉지가 X개 있고 B 봉지가 Y개 있다고 개수를 먼저 이렇게 정해주고요. 초콜릿의 총 개수, 이게 합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계는 초콜릿이 얼마가 있냐면 총 560개가 있다고 말했고요. 비스켓은 총 몇 개가 있다? 600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한되어 있는 자원입니다. 이때 판매 가격의 총 합계는요. 얘는 900x 플러스 1200y가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초콜릿에 대해서 제한된 개수는 만약에 A봉지는 4X가 되고요. B봉지는 Y게 되니까 7Y가 총 초콜릿의 개수인데 560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스켓의 경우도 얘는 8X 플러스 4y가 되니까 이것은 600개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요, 총합. 이게 뭐죠? 판매 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매 대금의 계를 해보자. 판매 대금.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총합이 D라고 한다면 이것은 900X 플러스 1200Y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제한되어 있는 어떤 영역을 부등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기묘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있을 때요. 첫 번째, 자, 4x 7y는 560이라는 이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y는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7분의 4x 되고요. 7, 8이 56, 8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82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여기 8x 4y 600이 되니까요. 요것도 부등식 영역을 만들면 얘가 부등식 영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또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표현은 600으로 좌우변을 나눕니다. 그럼 600으로 나누면은
800이니까 얘는 8, 7, 여기는요, 8로 600을 나누면 8, 6, 8이 48, 그 다음에 7, 8이 56, 7, 8이 56에다가 75가 되겠네요. 그죠? 맞죠? 8에다가 8, 5, 47, 8이 56 딱 나오죠? 600이 됩니다. 75분의 x에다가 4 하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면 150이 되겠죠. 4, 5, 20, 4, 1은 4. 그래서 200, 400. 그래서 y는 얘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선을 우리가 이용해서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것이 부등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절편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는 150이고요. 150이니까 조금 여기를, 자, 얘가 150이 되고요. 80. 그리고 여기가 150에 75입니다. 이렇게 75. 그래서 150에 75는 이렇게 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80에다가 이 기울기는요. 마이너스인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조금 150, 여기 160보다는 조금 다른 어느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점은 x값은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니까요.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값은 x는 절편을 말하죠. 4분의 560이니까 이것은 100 에다가 42, 4, 46, 140이 되는군요. 이렇게 140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의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의 공통의 영역이니까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지점이 나오고요. 이 지점에서 이 교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교점은 양쪽을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x 7y니까 2배, 8x 7이 14y 이렇게 돼서 2배, 이제 경계선이니까 등호로 풀면 되겠습니다. 경계선이니까 2배니까 5, 6이니까 1, 6이 12, 1, 2, 0이 되겠고요. 8x 4y 이것이 600이니까 서로 빼주면 여기가 10y가 나오죠. 그 10y는 600을 뺐으니까는 520이 되겠죠. 520입니다. 그래서 y는 52가 되고 그에 따라서 대입을 해줬더니 x는 48이 아무튼 48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교점이 48과 52라는 이 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이 합계를 봐야 됩니다. 이 합계가 D라고 생각하면 이 D가 언제 최대가 될 것이냐의 문제죠. 그러면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고 여기의 기울기는 12분의 9가 되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4분의 3이 된단 말이에요. 기울기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돼서 이 직선이 이 빗금근 영역에 있는 점을 지날 때인데 그 점이 지날 때 D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y라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3x에다가 플러스 넘어갔으니까 이 d가 어떻게 되냐면 1200분의 d가 바로 요 점이 됩니다. 요 점이 최대가 될 때죠. 그래서 여기가 1200분의 d가 된다. 그래서 그때가 최대가 될 때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d의 최대값은 2개.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죠. 2개 xy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900x가 48 더하기 1200 곱하기 52가 돼서 계산을 다 하면 105, 600, 105에 600이라는 값이
최대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봉지, B봉지의 개수와 총 판매 금액을 구하시오. 그래서 A봉지는 따라서 X로 대입한 것이니까 48, 그리고 B봉지는 52, 그 다음에 대금, 판매 대금, 최대의 판매 대금은 10, 5, 600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푸는 선형 계획법, 대수법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호도법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호도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호의 기리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호의 길이를 뭘로? 반지름으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을 각도로 표현한다. 그래서 반지름 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호도법이란 무엇이냐? 각도를 어떤 부채꼴의 각이나 어떤 각을 그 각을 포함하고 있는 각을 바라보고 있는 부채꼴이 일단 생길 거 아니에요. 반지름이 똑같다면 호의 길이를 반지름 비율로 표현한다. 이것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도법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L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L과 그럼 거꾸로 이 호도법에 의해서 따라서 두 번째 L은 R 세타가 되었고요. 넓이 S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혹은 2분의 1 R 제곱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죠. 얘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얘는 반지름과 그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도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넓이가 얼마래요? 20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채꼴의 둘레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미니멈입니다. 이때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바로 얘를 이용하죠. 그러면 L이라는 것은 2는 40이란 고정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의 과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 둘레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라지 L은 스몰 L 플러스 반지름이 두 개다. 이 R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호의 길이도 그리고 반지름의 2배도 모두 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양수는 항상 2 루트 산술기하평균을 생각하면 됩니다. L 곱하기 2R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L도 바뀌고 2R도 바뀌고 L도 바뀌고 2R도 바뀌면 이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앞에 2번에서 R 곱하기 L이 4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2R 곱하기 L은 80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양수의 곱이 고정되어 있다면 2 루트 80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라지 L은 항상 2 루트 8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산술기하평균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L과 2R이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L과 2R이 같다는 말은 두 개의 곱이 80이기 때문에 따라서 L이라는 것은 루트 80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16 곱하기 얼마가 되면 6, 5는 3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4 루트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R도 당연히 4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R은 당연히 2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그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둘레 길이 L의 미니멈은 언제? 얼마다? 얘는 두 개, 2루트 80이고요. 2루트 80이니까 얘는 2, 4는 8루트 5가 되나요? 8루트 5 맞죠? 8루트 5입니다.
그리고 물론 얘는 등호는 8루트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때 언제다? R은 2루트 5가 된다는 얘기죠. 이때 L은 얼마다? 4루트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그때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얼마다? R로 다시 한번 호의 길이를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4루트 5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5니까 얘는 2가 된다. 물론 단위는 레디언 단위가 됩니다. 이때 이 레디언 단위라는 말은 어떤 소리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조금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가 R일 때 얘가 2R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세타가 2레디언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문제에서 항상 개념을 이용한 출제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럼 그것은 뭐예요? 산술기하 평균이고 특히나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냐면 이것과 이것의 곱이 서로 일정할 때, 곱이 일정하고 고정되어 있을 때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곱을 구할 때는 합이 일정할 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라디안 단위로 값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념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여기가 속도와 관련된 문제, 움직임 거리, 위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에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요. 현재의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A라는 시간에서의 어떤 위치에다가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 주어진 속도로 시간을 적분하면, 그죠? 그 거리가, 움직인 거리가, 그래서 현재의 위치가 나오고요. 특별히 BT가 양수이고 전피가 수직선의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BT가 음수면 전피는 수직선의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시문 가를 이용해서는 움직인 거리 부분들은 나중에 BT가 양수일 때 혹은 절대값을 이용해서 값을 구한다. 시간 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함수 fx와 gx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일 때 적분하려면 연속이 됩니다. 두 직선 x는 a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절대값을 이용하여 그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 즉 적분 대상 함수를 절대값하여 양수의 값으로 적분 대상 함수를 만들어 그것을 x로 적분해 준다. ab 구간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보죠.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bt가 t제곱 sin 파이 t일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t는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말을 했는데요. bt라는 것은요, t의 제곱 sin 파이 t가 되는데 얘가 0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0부터 어디까지? 0부터는 지금 양수인데 이게 언제까지 0이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제곱은 양수니까요. sin 파이 t가 0일 때 그래서 t는 이 조건에서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sin 2t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2가 될 때 여기가 2파이의 값인 0이고요. 여기가 1일 때 sin 파이가 된 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은 0에서 1까지는 bt는 0 이상이지만 1부터 2 사이에서는 여기 2까지는 음수가 되니까요. t제곱은 이미 양수니까요. bt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알아야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 s는 따라서 0부터 1까지는 bt가 지금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bt가 지금 음수니까 이것의 절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절대값을 취하면
이 식이 움직인 거리가 되어서 0부터 1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bt가 그냥 양수니까요. 여기다 식을 대입하겠습니다. t의 제곱 sin 파이 t dt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1부터 2까지는요. 마이너스 t 제곱 sin 파이 t dt가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여기 주어져 있는 얘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를 먼저 보도록 하죠.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0부터 1까지 t의 제곱 sin 파이 t 부분적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얘는 t의 제곱은 그냥 두고요. 얘 sin 파이 t는 b'이라고 생각해보자. 너 미분해서 온 거지? 그럼 너 원래 뭐냐? 그러면 원래 코사인이 되는데요. 코사인이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 파이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파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돼서 0부터 1까지 나오고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분의 1은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t의 제곱을 미분하면 2t의 코사인 파이 t dt가 되겠다. 0부터 1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이 여기가 2자가 여기로 나가서 여기가 1 대신 2가 되겠죠. 2가 1 대신 바깥으로 나가면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이번에는 0부터 1까지 t 코사인 파이 t dt를 부분적분으로 해보자. 그럼 너는 누구냐? 파이분의 t에다가요. 여기가 sin 파이 t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0부터 1까지 잡아주고요. 마이너스. 자, 파이분의는 그냥 있고요. 파이분의 1에 sin 파이 t는 그냥 두시고 t를 미분하니까요. 그냥 그대로 sin 파이 t dt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0부터 1까지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다 계산을 해주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 대입한 거. 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요. 1 대입하면 t, 1이 되고요. 코사인 대입하면 마이너스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1. 파이분의 1이 되고요. 또 0을 대입하면 근데 여기가 0이 되니까 꽝. 그냥 파이분의 1만 나왔고요. 자, 이 식이 파이분의 여기 2가 있고요. 파이분의 그럼 여기 또 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 제곱분의 요 식이 t 사인 파이 t를 대입하면 됩니다.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되죠. 사인 파이 t, 사인 파이는 0이고요. 사인 0도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0이 되죠. 요놈은 다 0이 돼요. 그죠? 대입해도 0이 된단 말이죠. 마이너스. 자, 그런데 파이 제곱분의 2였는데 여기 파이분의 1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이분의 2가 있고요. 여기 파이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의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파이 제곱분의 2가 됐고요. 문제는 이제 요거를 보시면 돼요. 얘는 자, 파이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파이 t가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죠? 마이너스죠? 0, 1이 됐으니까요. 여기가 대입을 하면 코사인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도 대입하면 1인데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파이분의 112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식은 파이분의 1 마이너스 파이 3승분의 2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3승분의 파이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이러한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의 제곱 sin 파이 t dt죠. 자, 얘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를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식은 똑같으니까요. 파이분의 마이너스 t 제곱 코사인 파이 t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 있고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고요. 파이분의 1이고요. 이 식에서 인테그럴 t의 제곱은 2t, 미분하면 2t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t, 여기가 2t 해놓고 코사인 파이 t dt를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얘는 t분의 파이분의 여기가 2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부터 2까지죠. 그럼 여기 하나 1부터 2까지 t 코사인, 그죠? 코사인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코사인 파이 t dt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코사인이니까 얘는 파이분의 1에 t 사인 파이 t죠. 얘는 부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1부터 2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인데 봅시다. 자, 얘가 t니까 얘를 이번에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1 사인 파이 t dt라고 잡아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좀 줄어들 수 있죠. 자, 이 첫 번째 얘를 집어넣었더니 파이분의 여기다가 2는 4, 마이너스 4에다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대입하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죠. 파이분의 t에다가 1 대입하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5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파이의 2, 파이분의 2에 파이분이니까 파이 제곱분의 2 해놓고 요 식을 계산해 보면요. 자, 얘는 2인데 요거를 사인 2파이는 0이고 사인 파이도 0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0이 됩니다. 파이 제곱까지는 좋았는데 그냥 0이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자, 파이분의 2가 됐고 파이 제곱분의 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얘를 계산해 주면 되죠. 얘를 계산해 주면 요 식은요.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t가 되죠. 요렇게 돼서 1부터 2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요? 아, 얘를 대입하니까 코사이니까 1이 되고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1에 얘를 대입하니까 빼기니까 코사인 파니까 마이너스 1인데 또 빼기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파이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식은 파이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파이의 몇 승? 제곱 여기가 파이분의 2니까 파이 3승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s라는 것은 앞에 주어진 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얘가 파이 3승분의 4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수를 빼야죠. 마이너스. 그래서 파이분의 5가 되고요. 마이너스 파이 3승분의 4라는 값이 또한 나온다. 그래서 파이분의 6 마이너스 파이 3승분의 4, 8이 되나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계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2차 함수, 3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로서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점에 대하여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랬죠.
일단 3차 함수는 a, b, o를 지나간다고 했으므로 fx의 식은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x 플러스 3 루트 3 x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는 식이 일단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요, 극대값이 3이라고 말했습니다. 극대값이 3이니까 ax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7이니까 f 프라임, 자, 첫 번째죠. f 프라임 x는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27이네 플러스 ax 곱하기 2x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a 3ax의 제곱 마이너스 27a네 a로 묶었다는 얘기죠. 3x제곱, 자, 얘는 3a로 묶었다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므로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식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므로 따라서 f 마이너스 3이 극대값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마이너스 3 극대값. 그러면 넌 지금 뭘 구해야 되느니 a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3의 값을 대입해 주시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a 곱하기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는 339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이다. 따라서 a는 부호는 플러스 2며 18분의 1이다. 그럼 두 번째 이 식을 한번 보면요. 누구를 구해야 돼요? gx를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 몰라. 그럼 p야. x제곱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2차 함수는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극소값이라고 말했죠. 그럼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이 대칭성을 이용하면 결국 마이너스 플러스 3 루트 3이고 마이너스 3 루트 3이니까 대칭축은 y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g 극소값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7b가 마이너스 3이 되므로, 그래서 이번에는 b는 얼마 된다? 27 나눴으니까 27분의 3, 그럼 얼마가 돼요? 9분의 1이죠. 3, 9,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와 gx의 식을 각각 구했습니다. 따라서 gx는 9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7이다. fx는 18분의 1의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7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이 s를 구하라 하였으므로 여기까지 적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넓이 s는 요 점을 알아야 되니까 y는 fx와 y는 gx가 같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18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7은 9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7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9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7로 묶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18분의 1이 되죠? 그럼 2분의 1이죠. 2, 9, 18. 2분의 1 x가 되고요. 마이너스 9분의 1은 1이 되겠죠. 이것은 0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x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되죠. 여기가 그래서 2가 된다. 그죠? 맞습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둘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해보죠. 뭐 우리가 2를 대입하면 9분의 1에 4-27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죠? 그냥 27이라고 해주세요. 18분의 1에 여기가 2 곱하기 4-27이에요. 똑같잖아요. 27, 4-27. 얘가 9분의 1이니까요. 아, 결국 이 식은 맞았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적분 구간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자, 따라서 적분 구간은 어디부터? 마이너스 3 루트 3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 위에 있는 식이 누구예요? fx죠. 그래서 1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7에서 빼기 2차 함수 9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7 d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18하고 9분의 1이 있으니까 일단 얘는 18분의 1을 바깥으로 빼버리죠. 그쵸? 그럼 18분의 1이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7에다가 이 식은 18이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쵸? 18분의 1이 되면 18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얘에 대한 적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루트 3에서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2니까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요. 이 식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UB'으로 할까요? 그냥 하죠 뭐. 18분의 1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x제곱 마이너스 27에 곱하기 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분의 1에다가 2 가로 열고 여기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18분의 1에다가 27이니까 여기는 x3승이 되잖아요. x3승이면 뭐죠? 어차피 똑같군요. 아무튼 3이니까 4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27 2분의 27 x제곱 대입해서 여기 마이너스 3 루트 3이고 플러스 2 대입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 9분의 1이 되고요. 이 식은 어쨌든 간에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27 x로 잡아서 여기 얼마? 마이너스 3 루트 2, 3 루트 3이죠. 그리고 2의 값을 대입하면 계산해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값이 전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나온 값을 우리가 보면요. 계산을 해둔 것을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산이 항상 정확해야 되니까요. 이때 계산의 값을 확인해 준 값이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216분의 2819 플러스 6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아무튼 값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산 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함수 fx를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느냐, 3차 함수의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gx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에서 대칭성을 가진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적분의 기본 공식을 우리가 확인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